체코의 소설가 카렐 차페크가 노동을 뜻하는 단어 로보타에서 착안한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어원 그대로 인간의 노동을 대신 수행하는 로봇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61년 미국의 조셉 엥겔버거가 세계 최초의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면서부터인데, 이는 당시 세계 산업사를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되며 이 소식은 곧 한국의 과학자들에게도 전해지게 된다. 미국에서 1960년 초에 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걸 자동차의 그 용접이라든지 스프레이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접하면서 이게 상당히 산업 자동화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팀을 만드는데 로봇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당시 한국에서 로봇을 연구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두 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며 산업은 크게 발전했지만 누구도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전혀 인식이 없죠. 저도 없었으니까.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산업 로봇을 만들고 있었고요. 국내는 전혀 뭐 도입도 안 됐고 전혀 뭐 전무하죠. 대학교의 이제 교수 그러면 그런 현 생활에 필요한 문제가 뭔지 찾아가지고 프로젝트도 하면서 해결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그런 그 책임감 때문에 회사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뭐 그러면서 자동화 문제, 자동 제어 문제 같이 해봅시다 그러는데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그때 그 공장에 가서 얘기를 나누면 공장장 말씀이 지금 우리 형편이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력 관리를 잘해서 제품을 싸게 만들어내느냐 이제 그런 것이 큰 문제라는 그런 답변을 얻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러 기분이 다운되었던 상태인데 변화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그 무렵 일본의 다용접 로봇이 현대자동차의 공장에 처음 도입되면서 제조용 로봇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당시 카이스트에 재직 중이던 변증남 교수에게 자동화를 위한 로봇 제어 시스템을 연구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한국 로봇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다. 이후 1978년 11월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송할 때 사용하는 로봇 머니퓰레이터의 개발을 목표로 팀이 조직된다. 하지만 첫 도전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관절 부위를 움직일 때 사용되는 감속기, 반복 정밀도를 높여주는 볼 스크류와 서버 모터 등 주요 부품을 수급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전혀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설계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때 부품을 직접 이제 설계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경험도 없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어렵죠. 예. 그러니까 보고 뭐 그냥 상상하면서 그냥 자료 보면서 그냥 설계해서 만드는 거. 팀원 중 누구도 로봇을 접해보지 못했던 상황. 밤낮으로 자료를 검토하며 설계부터 조립, 프로그램 운영 등 전 과정을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지만 끊임없는 도전은 곧 결실로 이어졌다. 처음 만드니까 우선 올릴 때 이 기업을 올릴 때 이게 올라가는 건지 모르고 한참 하다 보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처음 해보면 모르죠. 잘못하면 무거우니까 또 좀 다치고 이러니까 그 지탱 안 하면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선반 올려놓고 조립하다 보니까 이제 떠 있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좋죠. 거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같은 눈 내릴 때 우리 조립했죠. 그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1979년 12월 드디어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된 로봇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총 개발 비용 320만 원, 개발 기간 1년여로 10명이 채 되지 않은 연구원들의 노력과 협동이 이뤄낸 쾌거였다. 원동 좌표형 해가지고 기능 간단합니다. 원동 좌표형으로 이래 돌면서 그냥 간단하게 물건을 짚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카이스트에서 실제로 제어기를 만들었다는 게 또 크죠. 지금도 제어기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새 개념으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왜 그게 놀라운 일이었냐면 자동 장치라는 거는 딱 이렇게 한 군데 뭉쳐 이렇게 정지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그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장치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산업용 로봇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거를 움직여 가면서 하고 그 자동화 전체 시스템이 필요하면 또 모양을 바꿔서 자기의 위치를 바꿔서 다른 자동화 문제도 풀 수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산업용 로봇의 그 활용이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자동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을 심어주는 의미에서 이거 상당히 재밌는 개념이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국내 첫 로봇의 개발과 함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방침이 맞물리며 제조용 로봇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게 된다. 값싼 인적 자원에 의존하던 기존의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자동화 기술, 즉 로봇이 산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경제 부흥하고 이제 다 모든 게 사람 손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그 용접은 무겁잖아요, 용접기가. 그럼 로봇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히 그 자동차 로봇이 들어오고 가전에서 그 조립을 다 사람이 했는데 이제 그 사람에 의한 뭐 인건비 문제도 있었고 품질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 로봇이 이제 미래의 중요한 생산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가전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로봇 개발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 산업 전체가 로봇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나라도 그 로봇 산업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제조용 로봇을 기반으로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국은 본격적인 로봇 시대를 맞게 된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던 제조용 로봇을 로봇이라 인지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당시 대중들은 공상 만화에 등장하는 인간과 비슷한 형상의 로봇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딸아이가 또 유치원을 다녔는데 어떻게 이제 이름이 나가지고 우리 그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아빠가 그 로봇 개발해가지고 지금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 우리 로봇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얘가 그 자기 동무들을 데리고 그 구경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 왔다 그러고 이제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시연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얼굴들이 그냥 실망의 눈빛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아니 저게 무슨 로봇이냐는 저걸로 이제 그런 눈빛이. 로봇을 막 이제 다들 뭐 처음 듣는 얘기고요. 뭐 다들 그냥 아톰 마징가저트 그때부터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갭이 컸죠. 이에 로봇 연구자들은 제조 현장을 벗어나 인간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산업용 로봇은 그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로봇에 대한 기대치가 넓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람처럼 걸어 다닌다든지 사람처럼 이렇게 뭐 자유로운 일을 한다든지 사람과 대화를 한다든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은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로봇 진화에 대한 고민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해결책을 찾게 된다. 1971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되면서 디지털 기술이 급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로봇 제어 기술은 정밀해졌고 보다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로 로봇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그동안 상상으로 남겨야 했던 기술들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을 닮은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에 그 와봇이라고 하는 로봇이 있으면 그건 이족보행 로봇인데 굉장히 그 발도 넓고 복잡하게 생긴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 실용성은 좀 아직 실용적으로 이족 보행이 쓰이기에는 상당히 좀 멀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좀 더 실용적이고 이렇게 서비스를 할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잡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한 거지. 사각보행 로봇을 하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 로봇을 이제 목표로 했어요. 사족보행 로봇의 개발이 시작되고 연구팀은 본격적인 기술 조사에 착수했다. 걷기뿐만 아니라 생각, 움직임, 장애물에 대한 반응까지 인간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도전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네 다리와 인간의 모습을 한 반인 반마의 형상을 본다 센토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인간의 지능과 움직임을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켰는데, 4대의 카메라는 시각을, 160여 개의 센서는 청각과 촉각을, 그리고 6개의 중앙 처리 장치와 20개의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는 지능을 담당하고 제어했으며, 동작은 9개의 관절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때 당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시각적인 어떤 정보 추출해서 그거를 걷는데 이렇게 바로 쓰는 거죠. 이게 보자마자 저게 뭐다, 저기 디디면 안 되겠다, 절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소위 기존의 제어 방법과 그런 센서 기능을 합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우리가 제어 장치를 시각 장치 기반 피드백 제어 장치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그때 확보를 해가지고 그거로 그때 과학기술처 장관상도 받았어요. 개발을 시작한 지 약 3년이 지난 1989년, 마침내 키 160cm, 몸무게 500kg,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을 가진 로봇 센토가 완성됐다. 국내 최초의 사족 보행 로봇이 대중 앞에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며, 한국 과학 역사 사상 휴머노이드 로봇의 첫 탄생이었다. 사족 보행이 그때 연구에 아주 뜨거운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왜냐하면 휠체어라든가 이동 로봇이 층계를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꼭 다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4다리 혹은 6다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시점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연구 결과였죠. 일본에서는 센토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특히 1986년 혼다에서는 이족 보행이 가능한 로봇의 다리 개발에 착수했는데, 초기에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5초가 넘게 걸릴 만큼 느린 보행을 선보였다. 한 발짝 내디딜 때 무게중심을 움직이며 걷는 로봇의 보행은 인간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부터 새롭게 연구를 시작한 결과 인간의 걸음걸이와 유사한 방식을 찾아갈 수 있었다. 걸을 때 균형을 잃기 직전 다음 발을 내딛어 지지하는 인간의 보행 방법을 설계하게 된 것이다. 이후 계단, 장애물 등을 넘을 수 있는 자율적인 움직임에 손과 팔을 부착한 인간형 디자인이 더해졌지만 완벽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라 부르기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키는 크고 무게는 150kg, 200kg 나가는 거구지만 완전한 형태의 이족 보행과 인간형 로봇으로서의 모든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실제로 너무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게 아시모라 로봇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14년에 걸친 연구는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2000년 11월 이족 보행이 가능한 지능형 휴머노이드가 완성된 것이다. 세계 최초였다. 로봇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걷는 거에 대해서 드디어 걷는구나,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2000년도에 갑자기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혼다라는 곳에서 완벽한 인간의 형태를 갖춘 아시모라 로봇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그 일반 그 대중들도 많이 보고 놀랬겠지만 더 많이 놀란 거는 로봇을 연구하던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아시모는 입력된 값에 따라 움직였던 기존의 로봇들과 달리 주어진 환경을 인식하고 작동한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그 산업용 로봇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그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아시모부터 시작된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서비스 로봇은 기본적으로 주변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행이라는 것이 왜 다른 거랑 틀리냐면 보행이라는 것은 한쪽 다리를 드는 순간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자기 넘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지면 상태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력과 지면과 로봇과의 3자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션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 로봇으로부터 세상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로봇으로서의 방향 전환, 그것이 가장 큰 그리고 아직도 완성이 안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